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심전도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심전도 기본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 혹시 오늘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신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심장은 두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도세포이고요. 또 하나는 수축세포입니다. 전도세포는 자동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동능을 통해서 형성이 된 정기적인 흥분을 수축세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은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기적인 흥분을 그래프로 파형을 얻어내는 것을 바로 심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심전도를 해석하고 분석하게 된다면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심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심전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를 한번 다져볼 건데요. 먼저 전도세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도세포의 시작은 바로 SA 노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와볼까요? SA 노드는 우심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에 후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능이 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정기적인 흥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들을 좌우 심방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서 좌우 심방이 수축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인 자극이 AV 노드를 향해 가게 됩니다. AV 노드에서 그 다음으로는 중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길목에 있는 게 히스 번들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후에 우심실과 좌심실로 각각의 분지를 내서 이렇게 뻗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번들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밑에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밑으로 와볼까요? 왼쪽 좌심실로 향하게 되는 것을 레프트 번들 브랜치, 그리고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라이트 번들 브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좌심실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하나로는 부족해서 이제 두 개의 분지로 나뉘게 됩니다. 앞쪽으로 이 그림으로 다시 와볼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타고 내려가는 거를 레프트 안테리어 파시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뒤쪽으로 슉 해서 돌아나가는 분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걔를 바로 레프트 포스테리어 파시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치에서 마지막으로 분지를 또 내죠. 퍼킨제 파이버, 프루킨제 섬유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서 탈분국이 전달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퍼킨제 파이버는 심내막의 아래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으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자, 심장은 요 내막과 그리고 요 바깥쪽에 외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퍼킨제 파이버는 이 심내막 쪽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분국이 일어날 때 내막에서 외막 쪽으로 이런 식으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탈분국 방향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올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AV 노드를 향해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탈분국은 중격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 중격에서의 탈분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퍼킨제 파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래로 쭉 내려가는 반면 레프트 번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퍼킨제 파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각에서 우각 쪽으로 이렇게 탈분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심실에서는 심내막에서 심외막 쪽으로 이런 식으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탈분국의 방향은 이렇게 벡터 값으로 보게 되는데 왼쪽 하방을 향해서 벡터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심장은 정기적인 흥분을 탈분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외부에 유도 전극을 부착을 해서 이 파형을 알아내게 되는 게 바로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은 왼팔, 오른팔, 왼쪽 다리에다가 이제 전극을 연결을 해 놓죠.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게 리드 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가 리드 2,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를 연결해서 리드 3, 이런 다양한 전극들을 연결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1에서 어떤 파형을 얻어내고, 리드 3에서 어떤 파형을 얻어내고, 그리고 리드 2에서 어떤 파형을 얻어내서 이 심장의 정기적인 흥분 상태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드의 방향과
그리고 탈분극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파형은 위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파형의 높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드의 방향과 탈분극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파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파형이 그려지는 거를 우리는 포지티브 디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네거티브 디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알아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세포는 자동능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SA 노드도 그리고 AV 노드도 그리고 프루키네 섬유도 모두 다 자동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전도세포들은 자동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적인 박동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A 노드는 60에서 100 bpm 정도의 고유 박동수를 가지고 있고요. AV 노드는 40에서 60, 그리고 벤트리클에서 프루키네 섬유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 정도의 고유 박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도세포에서 다 자신의 자동능을 발휘를 한다면 정상적인 심근의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심장은 초과 박동성 억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SA 노드에서 정상적으로 박동을 일으킨다면 AV 노드와 그 아래쪽에서는 자신의 자동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SA 노드에서 정상적인 정기적인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AV 노드에서도 그리고 프루키네 섬유에서도 자신의 자동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A 노드에서 정상적으로 형성이 된 박동을 사이누스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 곳에서 자동능이 발현이 된 리듬을 이탈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케이프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정셔널 리듬, 뭐 이렇게 벤트리클 리듬,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이스케이프 리듬이라는 거는 SA 노드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리듬들은 모두 다 이스케이프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방에서도 SA 노드에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이상한 전도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자발적인 박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실 결절에서도, 그리고 중격에 있는, 그리고 심실에 있는 프루키네 섬유에서도 자신의 박동능을 일으켜서 정기적인 흥분을 전달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SA 노드부터 시작된 전달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릉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는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위로부터 자극의 전달을 순차적으로 밟지 않고 이 심실에 있는 프루키네 섬유에서 정기적인 흥분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얘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탈분극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반대쪽 위쪽으로도 탈분극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형이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파형을 만들어내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할 텐데요. 이 전반적인 이 심전도의 느낌을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또 하나는 이런 정기적인 흐름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가 중간에 뭔가 장애가 있어서 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차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걸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A 노드에서 AV 노드 사이에 뭔가 전도 장애가 생겨서 블락이 일어나요. 그걸 바로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차단은 이 밑에 있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레프트 번들 브랜치에서도 이렇게 차단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번들 브랜치 차단 블락, 그리고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각 중에서도 이 분지 파시클이 중간에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분지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전도를 분석하면서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심전도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리드 2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리드 2가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이렇게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게 리드 2에 해당이 되죠. 심장의 심실의 탈분극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리드가 리드 2이기 때문에 리드 2를 가지고 기본적인 파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P파, QRS파, T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심전도는. 그리고 P의 시작점부터 QRS의 시작점까지를 PR 인터벌, 그리고 QRS의 시작점부터 T파의 끝까지를 QT 인터벌. 그래서 심전도를 공부할 때는 P, QRS파, 그리고 T파, 그리고 PR 인터벌, QT 인터벌을 확인하면서 이제 심전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P파는 심방의 탈분국, 그리고 QRS파는 심실의 탈분국을 나타내는 거고요. T파는 심실의 재분국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편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심전도는 이렇게 모는 중에 우리가 그려지게 되죠. 이 모는 중에 세로축이 의미하는 거는 정기적인 활동 크기, 즉 볼티지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가로축은 정기적인 활동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만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이 큰 박스 하나 그리고 작은 박스 하나의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모는 종이 하나로는 1mm죠. 얘도 작은 박스는 1mm, 큰 박스는 5개씩 모여져 있는 거니까 5mm에 해당이 되죠. 가로축은 이제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칸의 가로축은 작은 칸 한 칸이 0.04초,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40ms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5개가 모인 거기 때문에 큰 박스 하나는 0.2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0ms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은 볼티지, 얘는 1mm가 해당이 되는 거는 0.1mV, 5mm는 0.5mV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편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해요. P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정상이고, 볼티지는 어떤 게 정상이고, 정기적인 활동 속도는 어떤 게 정상인가? QRS파는 어떤 게 정상이고, PR 인터벌, QT 인터벌은 어떤 게 정상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파트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대표적인 간단하게만 느낌만 한번 느껴보시라고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파의 활동 속도는 120ms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120이라는 거는 작은 칸으로 보면은 한 칸이 40ms이기 때문에 작은 칸, 3칸에 해당이 되죠. 3칸 안에 이 P파가 들어와야 합니다. 즉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P파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작은 칸, 3칸 안에 이 P파가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볼티지 같은 경우에는 2.5mm 안에 이렇게 P파가 들어와야 합니다. 즉, 이 큰 칸의 절반 안에 P파가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PR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P파의 시작점부터 QRS의 요 시작점까지를 PR 인터벌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120에서 20ms 사이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즉, 200이라는 거는 큰 칸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칸 한 칸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즉, 이 PR 인터벌이 큰 칸 한 칸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1도 방실 차단이죠. AV 블락. 즉, 여기 잠깐 와볼까요? 제가 아까 블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AV 블락이라는 거는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이렇게 갈 때 뭔가 전도에 장애가 일어나서 차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AV 노드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PR 인터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P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RS파가 있죠. QRS파는 심실의 탈분국을 의미하죠. 이 심실의 탈분국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QRS파는 120ms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작은 칸 3칸 안에 이 QRS파가 끝나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 QRS파가 이 Q에서 S파까지 이렇게 끝나는 게 하나, 둘, 3칸 안에 이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3칸을 넘어서서 QRS파가 일어나는 거를 와이드 QR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이드 QRS에 대해서 관련된 질환들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QRS는 심실의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실의 탈분극의 속도가 느려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BBB, 즉 번들 브랜치 블락. 번들 브랜치 블락 같은 경우에는 심실의 전도에 뭔가 장애가 생기면서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RS가 와이드하게 넓어지게 되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질환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이 QRS파의 높이는 26mm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5칸 안에 QRS파가 들어와야 정상에 그래도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 QRS의 볼티지가 너무 이렇게 많이 커져요. 심실에 탈분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이 LVH가 있습니다. 심실이 두꺼워지는 거죠. 자, 위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심실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심실이 있고 좌심실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의 이제 탈분극이 일어났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두꺼워져요. 좌심실이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큰 탈분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볼티지의 값이 굉장히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LVH의 대표적인 심전도는 QRS파가 볼티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 기준 수치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QRS파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금 느낌만 아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QT 인터벌이 있죠. QT 인터벌은 정상치를 보통 45ms 이내로 보게 됩니다. 얘는 큰 칸, 두 칸이 400ms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QT 인터벌은 이 두 칸 안에 보통은 다 들어옵니다. 여기다 위에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P파가 있고 QRS파가 있고 그리고 T파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QRS의 시작점부터 여기 볼까요? 그리고 T파의 끝까지를 QT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터벌은 보통 이 큰 박스 2개 안에 보통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두 박스의 한 절반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프로롱 QT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또 간단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또 T파, 그림을 다시 봐서 QRS파 그리고 T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R과 R의 중심 절반으로 나눈 거 안에 이 T파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R과 R의 그 절반 안에 T파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 그걸 넘어서면 프로롱 QT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R 아래 2분의 1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정상으로 보게 됩니다. Q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하트레이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트레이트이 떨어지게 되면은 QT 인터벌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트레이트를 고정시켜 놓고 다시 QT 인터벌을 계산해낸 것을 바로 QTC, Corrected QT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QT 인터벌이 증가한 것을 프로롱 Q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이제 굉장히 잘 봐야겠죠. 보통 이제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약들,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생제가 있죠. 항부정맥제, 항바이러스제,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복용할 때 프로롱 QT가 보통 잘 나타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트레이트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항상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프로롱 QT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질환이랑 연관지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오늘은 그냥 가볍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전도를 분석하는 첫 번째 하트레이트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레이트는 심박동수죠. 심박동수의 정의는 1분에 몇 번 박동을 심장이 하느냐, 이걸 바로 심박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전도를 보고 심박동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박스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알파에 곱하기 6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큰 박스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하트레이트를 구할 때는 항상 QRS파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QRS파만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심전도가 그려졌다라고 봅시다. 자, 요 큰 칸 한 칸은 0.2초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0.2초에 박동 하나를 한다라는 거죠. 즉 0.2초 때 박동 하나를 해요. 근데 우리는 60초에 몇 번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곱하기 몇을 하면 60초가 될까요? 바로 300이죠. 300. 즉 0.2초마다 한 번씩 박동을 하기 때문에 60초에는 300번을 박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트레이트는 300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심전도가 나타났다고 봅시다. 얘는 이제 두 칸이죠. 두 칸은 0.4초죠. 즉 0.4초마다 박동 하나씩
꿍꿍 한다라는 거죠. 즉 60초에는 몇 번 박동을 하게 될까요? 150번 박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심전도를 보게 되면 하트레이트는 15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6초 이 3칸일 때는 3칸마다 한 번씩 박동을 할 때는 똑같이 계산을 해내면 되죠. 바로 100이죠. 100. 그리고 뭐 0.8초, 그리고 1초, 그리고 1.2초. 뭐 이렇게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75, 60,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과 알파 사이에 이 칸수를 세워서 첫 번째 칸은 300 그리고 150, 100, 75, 60, 50 이렇게 해서 외워서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칸이 300이죠. 이 한 칸에 한 번씩 알파가 나타나면 요거는 300이고요. 이제 두 칸마다는 300이 2분의 1이니까 150이 되죠. 그리고 세 칸마다 알파가 나타나게 되면은 300의 3분의 1이니까 100이 되겠죠. 4칸이라면 하나 둘 셋 4칸이면 300의 4분의 1이니까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300을 큰 칸 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 심박동수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이거는 심박동수가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칸. R과 R 사이에 5칸이 있으니까 5로 나눠주게 되면은 하트레이트는 60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파에 곱하기 6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쭉 해서 하나를 이렇게 뽑아내요. 심전도를 해서 이렇게 심전도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맨 왼쪽에는 1번 리드, 그 다음에 2번 리드, 3번 리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는 AV, R, AV, L, AV, F 이렇게 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V1, V2, V3, V4, V5, V6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통은 다 이래요. 물론 다른 형식으로 나오는 심전도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오고요. 맨 밑에 하나는 그 대표적인 리드 2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심전도 뽑아왔습니다. 이 심전도 종이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근데 이렇게 전달해온 이 심전도를 보게 되면은 이 가로에 있는 큰 칸 박스 수가 50개가 됩니다. 큰 칸 박스의 한 칸은 0.2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0.2초가 되면은 총 10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렇게 심전도 종이를 하나를 뽑아오게 되면은 걔는 10초가량 심장을 측정한 그 심전도 파동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리드 2의 알파를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게 총 10개다. 그래서 10초에 10개다 라고 하면은 60초가 되려면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0이라는 하트레이트를 쉽게 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트레이트는 쉽게 이런 식의 큰 박스, 저는 300법칙이라고 하는데 300법칙 또는 알파 곱하기 6으로 이제 쉽게 하트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심전도를 보게 되면 하트레이트는 얼마라고 사실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뭐 시험을 본다거나 혹은 뭐 직관적으로 심전도 종이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빠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정상적인 하트레이트의 수치는 60에서 100bpm이 되죠. 그리고 이거보다 빠른 것을 빈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타키카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맥이라고 하죠. 빈맥은 100보다 큰 것을 빈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라디카디아도 있죠. 브라디카디아는 서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보다 낮은 BPM을 가진 거를 서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빈맥에도 뭐 규칙적인 거, 불규칙적인 거, 와이드 QRS를 갖는 거, 뭐 다양한 빈맥 그리고 서맥으로 나뉘어지게 되지만 얘는 이제 부정맥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축을 분석할 줄 알면은 심전도를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축은 쉽게 말해서 심실의 전도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축을 확인을 할 때는 QRS파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12유도에 대해서를 한번 그려놔 봤는데요. 리드 1, 2, 3는 스탠다드 사지 유도라고 해서 쌍극 사지 유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AVR, AVL, AVF는 단극 사지 유도. 그래서 얘는 사지 유도 6가지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는 이제 흉부유도죠. 흉부유도 V1, 2, 3, 4, 5, 6 이 6가지를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축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사지유도를 가지고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심실의 탈분극 방향은 보통 이쪽 방향입니다. 왼쪽 그리고 아래쪽을 향하는 탈분극 방향을 우리는 정상 탈분극 방향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리드 1을 0도로 보고 이 반대쪽을 플러스 180도 라고 보게 되고요. 이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AVF는 플러스 90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60 방향, 60도, 얘는 플러스 120도 방향. 그래서 이 반대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도, 얘는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실의 탈분극을 보통 AVF에서 AVL 사이 이 구간을 정상축의 방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옆에다 그려볼게요. 심장이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기울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축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좌측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좌측 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서 그래서 이쪽으로 탈분극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얘는 좌측 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left axis deviation 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옆에 된 게 아니라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이쪽으로 편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탈분극의 방향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우측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 4분면 쪽이 바로 우측 편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Right Axis Devi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모두 다 우측 편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극도로 우측 편의가 이루어지는 거를 이 2, 4분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극도의 우측 편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축을 얘기를 할 때는 1번 리드와 이 AVF 리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상 그리고 Left Axis Deviation, Right Axis Deviation 우측 편의 그리고 극도의 우측 편의. 자, 1번 리드와 AVF 리드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정상부터 볼까요? 정상은 보통은 4, 4분면에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를 A 유도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요거의 벡터 값인 요렇게 유도의 방향과 탈분극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플러스 쪽의 굴곡, 그래서 이거를 포지티브 디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VF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그려볼게요. 리드 1은 포지티브 QRS파의 이 위에 있는 알파가 커지는 걸 포지티브 굴곡이라고 얘기하고 위쪽 굴곡, 그리고 AVF도 이렇게 위쪽 굴곡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의 파동이고요. 만약에 레프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주황색을 볼까요? 그러면 리드 1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이제 같은 리드 1의 같은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리드 1은 포지티브로 나타날 거고 AVF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디플렉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역시 레프트는 포지티브 디플렉션을 갖게 되고 AVF는 네거티브, 이 아래쪽으로 굴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걸 레프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 편의를 볼까요? 우측 편의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1번 리드에는 반대쪽으로 됐죠. 그래서 1번 리드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AVF에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디플렉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려볼게요. 역시 얘는 마이너스 디플렉션, 그리고 얘는 플러스 디플렉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Extreme Right Axis Devia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봅시다. 리드 1도 마이너스, AVF도 마이너스 디플렉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엑시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번과 AVF 리드 1과 AVF 리드를 확인을 하면서 엑시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제가 좀 그림을 왼손이랑 오른손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이게 양쪽 썸, 엄지손가락 방법이라고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1번을 왼손으로 보고 AVF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갖다 놉니다. 양쪽 손을 이렇게 자기 눈앞에 이렇게 한번 갖다 놔 볼게요. 그래서 1번과 AVF를 보는데 둘 다 위쪽이면은 둘 다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면 이건 정상.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디플렉션이 일어나면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만 올라갔기 때문에 좌측 엑시스 디비에이션. 얘 같은 경우는 오른손만 올라가죠. 그래서 오른쪽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 둘 다 내려가면 익스트림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해서 한번 소개 드려 봤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그림으로 봅시다. 여기 좀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비워보고. 자, 우리가 이제 심장에 여기 보면은 심장의 왼쪽 측면을 알고 싶을 때는 그 근처에 있는 리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즉 리드 1과 AVL은 이 측면을 보기 위한 리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 하벽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연결을 해놓은 리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3 AVF는 하벽을 보기에 좋은 리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드마다 어느 부위에 심근을 알 수가 있는지 그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심전도를 볼 때 여기 왼쪽부터 해서 1번, 2번, 3번, 그리고 AVR, AVL, AVF, 그리고 흉부 유도인 V1, 2, 3, V4, 5, 6 이렇게 보통 심전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드 1이 이렇게 있고 뭐 AVR이 이렇게 있고 보통 심전도 종이를 가져오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1과 이 AVL은 바로 레터럴 월, 좌심실의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의 레터럴 월을 보기에 좋은 리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2, 3 AVF는 하벽을 보기에 좋은 리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임페리어 월 보기에 좋은 리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부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 1, 2 같은 경우는 심실의 중벽, septal, 월을 보기에 좋은 리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 4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 앞쪽이니까 안테리어 월을 보기에 좋은 리드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1, 2 얘도 다 안테리어를 반영을 해주고 있죠. 즉 V1부터 V4까지는 septal과 안테리어 월을 보기에 좋은 리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림으로 와볼까요? 이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도 1 AVL 리드와 마찬가지로 또 레터럴 월을 보기에 좋은 리드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한 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볼 건데요. 이렇게 심실이 있어요. 심실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좌심실,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 이렇게 있어요. 왼쪽 측면에 임팍이 생겨요. 즉 심근경색이 이 부위에 일어났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정기적인 흥분 자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파동이 일어났다면 이쪽으로 이 심근경색이 일어난 부위로는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약간 우측으로 편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측 편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기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심근경색 말고도 우측 편향을 일으키는 뭐 다양한 질환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좀 차례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경색도 엑시스의 편향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추가로 또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엑시스를 볼 때 리드 1과 AVF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드 1을 봤는데 리드 1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AVF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네거티브, 얘는 포지티브. 그럼 얘는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이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리듬에서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러면 얘가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리드를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V1에서 V6의 리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얘가 너무 정상이에요. V1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V6로 갈수록 이 알파가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별 이상이 없는데 얘만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이 일어났지? 라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뭔가 이상이 다른 데는 없는데 얘네들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좌우 팔에
리드를 반대로 붙일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라이트 엑시스 디비에이션으로 나왔는데 V1에서 V6를 봤는데 만약에 V1이 굉장히 크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사지 유도도 라이트 엑시스로 되어 있는데 V1에서 V6도 정상적인 파형으로 우측 편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지금 반대로 이렇게 우측 편의가 나타났다는 거는 심장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심장이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덱스트로 카디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드를 볼 때는 리드 1과 AVF 리드를 보기는 하는데 이게 다른 쪽에 편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다른 리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리드들이 다 정상이라면 리드를 잘못 붙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지 유도와 흉부 유도가 모두 다 우측 편향을 나타낸다면 우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심전도 피파, QRS파, T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자, 오늘 내용이 심전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